오늘 면역 치료에 대해서는 고용량 비타민C, 사이모신 알파, 미슬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5대암 환우분들의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정도 안팎입니다. 정도 안팎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암이 수월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재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전혀 면역 치료를 하지 않는데도 암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면역 치료와 항산화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경찰의 역할이라고도 하고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세포들이 달려가서 그것들을 없애주고 몸의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도 면역 세포들은 달려가서 그것을 걸러주는데요.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면역력 이상 시 그런 암세포들을 정상적으로 걸러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반복하게 되면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치료와 면역인데요. 면역력 상승으로 인해서 암세포의 공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암의 표준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통해 암의 왁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때 도움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면역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재발이 되고 나는 다시 암에 걸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전혀 면역치료를 하지 않는데도 암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률상의 문제로서 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상은 500 이상, 그 다음에 건강하신 정상인의 평균은 80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5대암 환우분들의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100 정도 안팎입니다. 100 정도 안팎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암이 수월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역력 상승 시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암 발생을 저하하게 되며 현재 하고 있는 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감소되고 효과가 증가되게 되는데요.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 하고 계신 환자분들 계실 텐데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는 면역 관문 항암제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기전을 터득한 암세포를 그 관문을 없애줌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항암제입니다. 그렇게 도와줘봤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면역치료는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 치료하시고 암 진단받음에 있어서 6개월에서 2년까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고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면역치료에 대해서는 고용량 비타민C, 사이모신 알파, 미슬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항산화제에 대해서는 셀레늄, 글루타치온, 알파티옥트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고용량 비타민C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액 가지고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아마 고용량 비타민C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타민C란 무엇일까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미용적으로도 콜라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빠르게 대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당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고용량 비타민C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타민C와 암에 대해서 환자분들 많이 찾아보기도 하셨고 여러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비타민C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셨고 비타민C에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더 대형 연구에서 비타민C가 암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이거 뭐야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리고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2008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타민C를 경구 투약해도 아까는 예방이었고 이번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발표해서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까 메이오 클리닉은 경구 투약이었는데요. 경구 투약과 주사 투약은 큰 차이가 있으며 경구로는 농도를 올리는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주사 투약으로 농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메이오 클리닉에 비타민C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가 반박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타민C 프로토콜은 미국의 리오단 프로토콜을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비타민C에는 크게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저용량 비타민C도 가지고 있는 항암 기전과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기전이 있겠습니다. 저용량으로 투여했을 때는 일반적인 비타민C의 치료 기전인 콜라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겠는데 암세포는 지속적인 확산을 하기 위해 암세포 주변의 결합 조직이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타민C가 느슨한 조직에 콜라겐을 합성하여 탄탄히 구성함에 따라서 암세포의 확산을 방지하게 됩니다.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욱더 공격하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용량 비타민C만이 가지고 있는 기전인데요. 아까 고용량 비타민C는 포도당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데요. 정상세포는 포도당의 요구량이 암세포보다 적기 때문에 비타민C를 흡수하여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 포도당의 요구량이 많은 비타민C는 포도당인 줄 알고 비타민C를 흡수하였을 때 비타민C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타민C는 과산화수소를 형성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정상세포에서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를 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형성이 되더라도 타격이 없는 반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를 하더라도 정상세포에는 손상 없이 암세포만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치료하시는 분들 치료하기 전에 피검사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피검사는 G6PD 효소라는 피검사입니다. 저용량은 상관없지만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투약하셨을 때 몸에서 잘 대사해서 소화할 수 있는지 시행하는 검사고, 우리나라 환자에게서는 이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비타민C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단점으로 결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신장 결석이 발생했던 과거력이 있는지, 신장 기능은 어떠하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온 이후로 비타민C 피검사 하신 분들 조금 있으실 텐데요. 비타민C 목표 농도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투약한 비타민C가 과연 치료 목표인 400mg/dl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다 맞고 나서 반대쪽 팔에서 체열해서 피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타민C를 투약할 때는 체중에 비례해서 1kg당 1g 정도 투약해보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농도 검사를 시행해서 우리가 목표한 농도에 도달했을 경우 그 용량을 유지하게 되지만 목표한 농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용량을 증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왕 하는 치료 목표한 농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 체중에 1kg당 1g 정도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체구가 크신 남자분들이나 비타민C를 올려도 농도가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분들은 100g 이상으로 주 3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투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60g 맞으시면 저희가 120분 안에 맞으시라, 80g 맞으시면 160분 안에 맞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투입 속도가 효과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통이 있으셔서 너무 천천히 맞으시면 비타민C가 밖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몸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C가 들어갈 때 수액의 양을 조절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삼투압을 조절하여 수액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뇨가 있으시면서 고용량 비타민C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간이혈당계로 피검사해보면 흔히 하이, 500 이상 이렇게 측정됩니다. 그것은 진짜로 혈당이 높은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간이혈당계에서 혈당과 비타민C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측정되는 거로서, 높게 측정되면 비타민C 농도가 내 몸에 높게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 맞으시는 동안 이뇨작용과 입마름이 심하게 있으셔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도 비타민C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g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투약하셔도 안전하고 수용성이고 몸에서 빠르게 배설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다른 치료들과 병행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타민C 자체의 직간접적인 효과로 우리 환자분들 암 치료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비타민C 단독 치료만으로는 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불충분할 수 있어서 다른 칵테일 요법이나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병행을 권해드리고, 또한 항암 치료하실 때 같이 시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구는 비타민C 맞고 나면 피로 회복되고 몸이 가볍다고 했는데 나는 비타민C만 맞고 나면 입이 마르고 몸이 무겁고 너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비타민C가 굉장히 고용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또한 빠른 대사로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타민C에 의한 불편감이나 피로감을 흔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병구 비타민C를 한 끼당 2-3g 정도 하루 3번 정도 섭취하시면 비타민C의 급격한 농도 변화를 막을 수 있어서 비타민 피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흔히 자닥신이라고 불리우는 사이로신 알파1 주사입니다. 자닥신, 해리주사, 사이원, 티모신 이런 상품명으로 불려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흉선에서 추출되는 면역 조절 물질입니다. 면역 상승 물질이 아니라 면역 조절 물질입니다. 떨어진 면역을 올려주고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면역은 낮춰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28개의 펩타이드 성분이 아주 기하학적인 건축물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성분이고 기타 종양치료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슬토와
마찬가지로 암 치료제로 분류가 돼 있어서 실손보험이나 실비에서 충분히 잘 지원이 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사이모신 알파는 환자의 면역을 조절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항종양작용에 이중 효과가 있는데요. 일부 암에서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사이모신 알파만으로도 생존기간 연장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암치료하고 계시는 분들께 항암치료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있고, 특히 위장장애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이식 등 의도적으로 면역 저하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류마티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역 상승 물질이 아니라 조절 물질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약이 가능한 약물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일주일에서 2번에서 4번, 3일 연속도 가능하고 한 번에 4앰플까지 가능한 안전한 치료이고, 부작용은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 별로 없는 편인데 아주 드물게 초기에 일시적으로 간 수치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지만 저절로 떨어진다고 돼 있어서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실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흔히 알고 계시는 미슬토입니다. 암노바, 이스카도르, 헬릭소 등의 상품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모신 알파원처럼 종양치료제로 분류가 돼 있어서 잘 지원이 되는 약물입니다. 주요 효과로는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런 효과를 기대함에 있어서 600여 가지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양리 성분은 렉틴이랑 비스코톡신 2가지인데요. 렉틴은 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하고 면역 활성도를 상승시키며, 비스코톡신은 암세포 괴사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암성 통증을 느끼시거나 복수나 흉수가 있으신 분한테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미슬토 항상 설명드릴 때 제가 2년 정도 투약을 해야 되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데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통증 감소나 삶의 질 증가 같은 컨디션 개선은 수주 내에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치료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현재 표준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의 면역력 상승을 위한 보조요법으로, 그리고 기존의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완화요법으로, 그리고 악성 흉막 삼출이 있는 환자에게서 흉수를 다 빼고 난 후 주ገብ으로 겹쳐져 있는 흉막 사이에 약물을 투약해서 흉막을 붙여서 다시 흉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술로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법은 주 3회를 권해드리며, 미슬토 중에 암노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암노바는 4가지 타입의 4가지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16가지 종류의 약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종류로 최저 용량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용량을 증가해서 최고 용량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용량이 결정되면 그 후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4주 이상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재시작 시에는 2분의 1로 감량하여 시작하고요. 2년 후에는 주 2회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암노바, 이스카도, 헬릭소 중에도 무엇을 선택하셔야 될지 고민이실 텐데요. 암노바가 렉틴, 비스코톡신, 유효 성분의 함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미슬토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행하고 계실 겁니다. 이스카도는 발효 성분으로서 렉틴, 비스코톡신의 함량은 조금 적지만 발효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헬릭소는 비스코톡신이 없이 렉틴 성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 정맥 주사로 투약해서 항암 효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맥 주사로 투약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삶의 질 효과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미슬토 맞으신 분들 불편함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슬토는 그런 불편함이 일부는 정상 면역 반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에서 5cm 정도의 국소염증 반응, 국소적인 몽우리, 간지럼증, 발적 등은 예상 면역 반응으로 그 용량을 유지하고 2-3일 내에 호전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5cm 이상의 과다 면역 반응이 2-3일 이내에 호전되지 않고 환자가 이로 인해 전신 발적이나 전신 발열,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을 나타나면 그것은 과한 면역 반응으로 용량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면역 치료에 대해서 고용량 비타민 C, 사이모신 알파, 미슬토 3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맞아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역 치료는 환자의 재발 방지와 표준 치료의